박만복의 공방은 40년 세월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잘게 빻아진 나무먼지, 묵직한 소나무의 향, 기름때가 짙게 밴 작업대. 만복은 그 속에서 매일 해오던 일을 반복했습니다. 70년 인생이 스며든 손은 옹이가 박힌 나무 토막 위를 느리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묵직한 대패가 지나갈 때마다 얇게 말린 나무 부스러기가 뱀처럼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의 고요한 세계에 지난주부터 불협화음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손주 민준이 공방 위층 방치되어 있던 다락방에 둥지를 튼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아래층에서도 들려오는 다락방의 낯선 소음, 규칙적인 딸깍거림, 작게 새어나오는 전자음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낡은 시계 안에 작은 쥐가 들어와 뛰어다니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느 오후 만복이 가장 섬세한 작업을 위해 몰입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움직임에 만복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주 민준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공방 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민준은 밝은색 후드티를 입고 만복의 흑빛 작업복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민준은 만복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 낡은 벤치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삼각대와 검은색 스마트폰을 벤치 위에 은밀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화면을 만복의 등 쪽, 즉 만복이 도마를 깎는 작업대 쪽으로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민준은 허리를 숙여 작은 장치 옆에 붉은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만복은 오직 대패질에만 집중했기에 벤치 뒤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붉은색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늘 그렇듯 오전 시간을 거친 나무의 옹이를 제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공방을 메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편 벤치 근처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와 낯선 정적을 무시했습니다. 민준은 그 구석에 숨어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도마 제작 ASMR이라고 이름 붙인 이 라이브 방송이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창에는 옛날 송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굵은 손을 보는 듯 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고요함을 선물 받은 기분. 요즘 세상에 이런 진짜 장인이 다 있네. 70년대 공방에 타임머신 탄 기분입니다. 특히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만복은 도마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기 위해 작업대를 떠나 선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항상 같은 자리에 두었던 작은 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끌이 놓여 있어야 할 선반의 도구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젯밤 자신의 장비를 숨기기 위해 선반의 도구들을 마구잡이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만복의 미간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익숙했던 질서가 깨진 것에 대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만복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구들을 거칠게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벤치 뒤편에 숨어있던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복이 도구를 찾는 과정에서 그의 삼각대와 휴대폰이 놓인 벤치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준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기기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만복의 묵직한 발소리가 벤치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만복은 결국 자신의 도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낡은 끌을 집어 들자마자 도마에 남아있는 마지막 미세한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온 힘을 실어 나무에 박아 넣었습니다. 쇠, 텅. 갑자기 터져 나온 날카롭고 육중한 소리가 공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숨어있던 민준의 휴대폰 마이크를 통해 세상으로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민준은 놀라서 화면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급등하며
댓글 창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쇠, 텅 하는 육중한 소리는 공방 전체를 울렸고 그 진동은 민준이 숨겨놓은 작은 삼각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박만복은 자신이 만든 소리의 여운에 잠시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은 몸을 돌리자마자 벤치 구석에 놓인 작고 검은 물체에 고정되었습니다. 여전히 희미하지만 집요하게 깜빡이는 붉은 불빛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만복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신성한 작업 공간이 침해당했다는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묵직한 발걸음으로 그 잡동사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다가오는 그림자를 느끼고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만복의 손이 기계에 닿기 직전 휴대폰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50년의 세월과 서로 다른 세상을 사이에 두고 소리 없는 대치 상황에 놓였습니다. 민주는 변명 대신 자신이 펼치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만복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숫자와 함께 물결치는 수많은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만복의 눈은 느리고 그의 세계는 나무의 결처럼 단순했기에 그 눈부신 디지털 혼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침범당한 질서만을 감지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화면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스크롤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고정시킨 화면에는 만복과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사람들의 아이디와 함께 유난히 크고 따뜻한 글들이 몇 줄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대패 소리 같다. 잊고 있던 고향 냄새가 나요. 장인어른 건강하세요. 만복은 그 낯선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 속에 담긴 아버지, 고향이라는 단어들은 그가 평생 지켜온 이 낡은 공간의 가치를 갑작스럽게 세상과 연결시키는 낯선 통로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복잡한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리 출력해둔 빳빳한 종이 뭉치를 작업대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이틀간 올라온 시청자들의 댓글 중 특히 만복에게 깊은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그 익숙하지 않은 종이 냄새를 맡으며 그 위에 정갈하게 인쇄된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만복은 빳빳한 종이 뭉치를 작업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종이 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절대 모르는 기술이라는 문구에 깊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만복의 안색은 경계심에서 회상으로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문구는 40년 전 현대식 건조기가 공방에 들어오면서 만복 자신이 가장 먼저 포기했던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끓는 잿물 다루기였습니다. 참나무를 태운 잿물을 끓여 도마 재료를 삶아내던 방식. 비효율적이고 지저분하며 온몸에 그을음과 냄새가 배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도마의 수명과 단단함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만복은 그 기술이 완전히 잊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잊고 있던 옛 기술을 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만복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사라졌던 자신의 가치를 세상이 인정해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민주는 만복의 눈빛에서 냉랭함 대신 희미한 따뜻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방송이 잠시 중단된 화면을 만복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는 화면 속 시청자들의 댓글과 자신의 채널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도마옹이라는 낯선 별명과 함께 ASMR이라는 외계어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만복의 손을 피해 재빨리 벤치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조작하여 각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만복의 얼굴 대신 수십 년의 땀과 노동이 새겨진 두 손이 작업대 위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심스러운 협업의 제안임을 알았습니다.
만복은 민준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잿물 기술을 떠올리며 공방 구석 낡은 무쇠 가마솥이 엎어져 있는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 가마솥은 30년 전에 버려졌던 지저분하고 거미줄이 처진 물건이었습니다. 만복은 망설임 없이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묵직한 가마솥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안의 질서는 다시 한번 깨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만복은 30년 동안 엎어져 있던 무쇠 가마솥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빗자루로 거미줄과 묵은 먼지를 거칠게 털어냈습니다. 솥의 묵직한 무게는 세월의 고집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는 공방 뒤편의 낡은 터 예전에 잿물을 끓이던 화덕 자리로 솥을 옮겼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행동 변화에 놀랐습니다. 잿물 기술의 고됨을 어렴풋이 아는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카메라를 다시 켰지만 이번에는 장난기가 아닌 진정한 존경심을 담아 카메라 각도를 잡았습니다. 좁은 벤치 대신 끓어오르는 가마솥과 불을 피우는 만복의 노동의 뒷모습이 화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만복은 참나무 장작을 정갈하게 쌓아 불을 피웠습니다. 그는 낡은 양동이로 물을 채우고 따로 모아둔 참나무 잿가루를 솥에 넣었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고 솥 주변의 공기는 뜨거운 열기와 나무 타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만복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잿물이 끓기 시작하자 만복은 미리 준비해둔 거친 통나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도마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생나무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나무를 끓는 잿물 속에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치익! 격렬한 소리와 함께 흑빛 거품이 솟아오르고 뿌옇고 진한 수증기가 공방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수증기는 40년의 시간과 만복의 고집, 그리고 민준의 디지털 장비가 만들어낸 세대 간의 장벽을 일시적으로 지워버리는 듯 했습니다. 수증기가 거치자 잿물에 담겨 있던 통나무는 이전보다 훨씬 짙은 갈색, 시간의 깊이를 머금은 듯 단단한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복은 만족한 듯 통나무를 꺼내 식히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민준은 조용히 작업대 위에 노트북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만복의 모습과 끓는 가마솥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만복이 볼 수 있도록 시청자 댓글창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장인 정신, 이것이 바로 향수입니다. 라는 찬사와 함께 한 시청자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런 도마는 아마 결혼 40주년 선물로 최고일 텐데. 만복의 시선이 그 댓글에 멈췄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눈빛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목적을 찾은 듯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만복은 잿물 처리를 마친 두 조각의 통나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복잡한 무늬를 지닌 한 조각을 작업대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단하면서도 붉은 기운이 도는 대추나무였습니다. 대추나무는 예로부터 집안의 경사를 상징하며 부부의 화합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평생의 숙련된 기술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묵직한 대패 대신 가장 작고 섬세한 칼날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마의 가장자리를 곡선으로 다듬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아기에게 옷을 입히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집중의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민준은 아침 햇살이 비추는 공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만복이 대추나무 도마를 완성해가는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만복이 도마의 표면을 고운 사포로 마무리할 때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는 나무의 결이 드러났습니다. 만복은 도마를 뒤집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신의 장인 낙인을 찍는 대신 그는 작은 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도마의 한쪽 구석에 아주 작고 희미한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글자는 그의 아내 이름인 정숙의 첫 글자였습니다. 40년 동안 도마에 새겨진 적 없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은밀한 표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배경음악은 없었고 만복의 대패 소리 대신 완성된 대추나무 도마만이 화면 중앙에 놓였습니다. 민주는 댓글창을 가장 크게 확대했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청자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혼 50주년 기념 도마가 드디어. 저 정성이 바로 사랑이네요. 만복은 댓글창을 응시했습니다.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한 비단 보자기를 꺼내 도마를 정성껏 감쌌습니다. 그리고 공방 구석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빛바랜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앳된 모습의 만복과 미소 짓는 아내의 모습이 오랜만에 햇살을 받았습니다. 만복은 보자기로 싼 도마를 품에 안고 공방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40년 동안 공방에만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낯선 세상의 문턱을 향해 아주 힘차고 가벼웠습니다. 그는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박만복은 낯설게 깨끗한 지방 공기를 마시며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공방에서의 단단한 걸음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주방 식탁에 앉아 얇은 면포 위에 펼쳐놓은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월이 담긴 손은 억척스러움 대신 차분한 정갈함을 지니고 있었고 콩나물의 잔뿌리를 솎아내는 손길에는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오랜 습관과 묵묵한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만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염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만복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재촉하는 대신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주방 카운터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만복은 보자기를 풀어 헤쳤습니다. 붉은 기운이 감도는 대추나무 도마가 주방의 밝은 불빛 아래 고운 광택을 드러냈습니다. 만복은 도마 옆에 낡은 결혼 사진을 세워두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정숙은 지금보다 훨씬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도마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나무의 단단함과 매끈한 마감에 닿았습니다. 잿물에 담가 단련시킨 이 도마에서 그녀는 남편의 40년 고집만큼이나 뜨거운 노력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마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도마 귀퉁이에 새겨진 희미한 제2 글자를 발견한 순간 정숙의 눈가에 따뜻한 물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만복이 보낸 50년 만에 가장 진심 어린 사과이자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오래된 낡은 칼 하나를 꺼냈습니다. 날은 무뎌지고 손잡이는 닳아 있었지만 그녀가 50년 동안 주방을 지키는 데 사용했던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정숙은 그 낡은 칼을 새로운 대추나무 도마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라는 굳건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후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만복이 짓궂게 민준의 휴대폰을 탓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겉옷 주머니에서 작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배운 대로 도마와 낡은 칼을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민준에게 전송했습니다. 만복은 정숙의 어깨 너머로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도구와 새로운 도마가 함께 놓인 사진. 그것은 그들의 50년 세월과 앞으로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이제 도마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아내와도 마음을 나누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굳게 닫혀있던 입꼬리를 아주 희미하게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만복의 낡은 공방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민주는 공방 한쪽 구석에 작은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낡은 작업등 대신 은은한 조명이 도마의 아름다운 결을 비추었고 삼각대 위 카메라가 만복의 땀과 열정을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만복의 일상은 여전했지만 그 깊이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무를 깎고 잿물을 끓였지만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아내 정숙과 손주 민준이 공유하는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만복은 도마를 만들고 정숙은 스마트폰으로 주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능숙하게 휴대폰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 올리며 만복의 도마를 원하는 이들의 메시지에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혼 50주년 기념 도마는 이제 만복의 시그니처 상품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라이브 방송은 더 이상 몰래 하는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만복의 도마 위에 자신이 다듬은 신선한 채소를 올리는 모습과 만복이 끓는 잿물에 도마를 넣는 순간의 웅장한 침묵도 그 모든 것이 느림의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도마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삶 자체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라이브 방송을 마친 후 댓글창을 만복과 정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붉은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도마옹 부부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라는 응원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복의 투박한 손이 스마트폰 화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붉은 하트가 그의 손끝에서 빛났습니다. 만복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대추나무 도마를 만드는 데 썼던 작은 끌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기술의 전수와 가치의 계승이라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공방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정숙과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40년 동안 공방에 갇혀 있던 고독 대신 이제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따뜻한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만복옹 부부는 손주와 함께 세대와 전통의 경계를 넘어 빛나는 황금빛 인생 후반전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도마를 만드는 것을 넘어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